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1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참 문제인데 우리 학교에서도 소위 일진이라는 애들이 심심찮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저번 주 우리 반 1등이자 우리 학년 1등인 모범생 지은이라는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조용하고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친구예요. 근데 이 일진 애들이 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일진이랑 몸이 살짝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일진이 뒤돌면서 이야기하다가 옆에 조용히 가는 지은이를 친 거였죠. 지은이가 부딪히자마자 자기가 사과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시비를 트더군요. 그 후에 맨날 하는 말이 너랑 부딪히고 나서 어깨가 자꾸 욱신거린다.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야겠다. 등등 맨날 앓는 소리를 지은이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진들이 지은이한테 계속 시비 걸어도 묵묵부답 자기 할 거만 참고 하니까 안 입고 왔나 보더군요. 점심시간에 말을 씹냐면서 지은이를 때렸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항상 웃던 지은이도 결국 울고 담임 선생님이 상황 파악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6교시 수업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은이 때린 애들이 누구냐고 나오라고 해서 일진들이 쫄면서 나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니들 학교 폭력으로 경찰서 같이 가야겠다고 하고 담임이랑 경찰서 갔습니다. 알고 보니 지은이네 아빠가 부장검사였어요. 그렇게 우리 반 일진들 경찰서 가고 학교에서도 근신이라고 학교의 모든 곳을 청소하더군요. 그 사건 이후로 일진들은 애들한테 말도 못 걸고 쥐 죽은 듯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혼 11개월 차입니다. 1년 전 연애할 당시 와이프가 길에서 고양이를 주었습니다. 길고양이 새끼였는데 완전 개냥이라서 와이프가 푹 빠졌었죠. 저도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한테도 애교 듬뿍 피우는 고양이였고 저 또한 예뻐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이번 연도 초에 다리가 다친 고양이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이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나는 그냥 키우는 걸 허락만 해달라고 하면서요. 어차피 고양이 돌보는 몫은 다 와이프가 맡아서 했고 그러라 하고 저는 일절 관여 안 했습니다. 와이프는 고양이가 2마리라 집안 청소도 더 꼼꼼히 하더군요. 전 그러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손 깔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고양이를 데리고 오겠다 합니다. 자기 아는 지인이 키우던 고양이가 돈이 많이 드는지 유기할 생각을 한다면서 자꾸 그 고양이가 눈에 밟혀 미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이 미치겠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양이 3마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보면 한 마리에 만족 못하고 계속 몇 마리씩 키우던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한 마리만 해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한 마리면 만족이 안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털을 관리한다 해도 다묘 과정이면 털 감당 못합니다. 사료값, 모래값, 간식값, 그건 어떡하고요? 아무래도 이 여자 정신병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고양이만 보면 못 데리고 와서 안달을 할까요? 계속 이런 식이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아버지 아파트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욕탕을 가서 총반상회라 불참석하면 벌금 있다고 하길래 아버지랑 저랑 참석했는데요. 2시에 아파트 입주민 회관으로 이동해서 뭐 고칠 거 만들 거 건의사항이나 주차 문제 등등 입주민 대표가 나와서 말했는데 대박인 사연이 있었어요. 건의사항이 우리 아파트 애들이랑 옆에 아파트 애들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 중 한 명도 같은 반도 싫다며 학교에 민원 넣자고 선동하더군요. 아버지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주위로 아파트 3단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가 포스코인데 주공 못 사는 애들이랑 같은 반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개소리 하더군요. 다른 아줌마들도 맞장구 치고 몇몇 아저씨들은 그게 뭔 상관이냐고 따져묻자 부녀 대표 아줌마가 격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욱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개소리에 많이 민감하신 분이셔서 나가서 물으셨어요. 여기 전월세 빼고 자가이신 분? 이라고 물어보셨죠. 다수가 손들었고 아버지는 또 여기 40평 이상 사시는 분 손 들라고 했고 몇 분 손들었어요. 그럼 이 중에 대출 10원 없이 아파트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자 우리 아버지 손 들고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걸 본 아버지는 왜 아파트를 대출받고 살아요?
홀랑 5억도 안 되는 거 그 돈이 없어요. 그지 새끼들 마냥 대출 받고 왜 살아요? 어디 돈으로 애들 귀천을 따져요? 격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네. 이러시고 나가셨어요. 강남에만 있을 줄 알았던 일이 지방도시에도 있다는 게 사람 앞날 모르는 건데 정신 나간 사람들 많네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30살 남자입니다. 학생 때 학비 때문에 서빙부터 음료수 배달, 대형 가든 숯불돌이 등 나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떳떳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대기업에 입사 후 바로 국내 건설 현장에 파견 나와 근무 중입니다. 시공관리 감독직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근처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나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에 현장 정리 깔끔히 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뒀죠. 그런데 하필 현장의 중요 자재들의 입고 일정과 겹쳐 바쁜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위험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나와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았죠. 저는 직접 도로로 나가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견학 온 초등학생과 인소라는 여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나이는 40대 초반. 저는 위험해 보이기에 학생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트럭들을 먼저 통행시켰죠. 그러지 않으면 나오는 트럭과 동선이 꼬여 현장 인부들에게 리스크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속사정도 모르고 여선생님이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발전소에 허가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길을 막냐고. 전 사정을 설명하려 했으나 귓구멍이 막혔는지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여기저기 학생들을 먼저 입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선생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럼 저 나이에 저런 거나 하고 사는 거다. 일부러 저에게 들리게 하는 건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재 차량이 정리되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사무실 회의실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이 제가 막내이니 PT 발표를 좀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때 선생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약간 저게 왜 여기 있지? 하는 표정이었죠. 전 이런 거 처음이라 과장님 옆에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과장님이 학생들에게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러보신 현장을 설명해줄 땡땡땡 사원입니다. Y대 출신 엘리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 물론 잘난 척이 아니라 농담스레 절 소개해 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 지질이 못해서 Y대 간신히 입학해서 디중공업에 입사해 이 나이에 이런 일 간신히 하는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살짝 웃어줬죠. 그러자 선생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참 통쾌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완전 소심한 성격이고 평소에 진상들 만나도 올상만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따박따박 말대꾸했어요. 오늘 오전에 저는 막 문이 닫히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꾸벅 목례하고 제가 갈 층을 눌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군요. 요지는 자기가 화장실이 급한데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게 놔두지 못하러 잡았냐는 거였습니다. 평소처럼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속으로 울컥했지만 그냥 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사과하면 다냐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쫄아서 다시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제는 말 자르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냐며 손가락질을 하시더군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할머니 이거 공공기물이고 이미 일어난 일에 제가 사과드렸는데도 그렇게 소리치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더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아니, 그니까 애초에 왜 문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잡냐고. 하면서 욕까지 하시는 거예요. 진짜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럼 바닥에 싸시던가 기저귀를 차시던가. 사과 하나 못 받고 오줌 하나 못 참으면 둘 중 하나는 하실 때 아니세요? 그리고 저 아세요? 왜 반말이세요? 여기까지 하니 느려 터진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제 층에 내려주더군요. 이렇게 맞대응해 본 적 처음이라 아직도 가슴 떨리는데 뭔가 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최고네요. 요즘 뒤집고기고 붙잡고 서서 걷고 하는 아기 키우는 주부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있죠. 제가 평일 이틀풀이로 하는 일이 있어서 원래는 시터이모님 일당제로 썼었는데 그걸 안시모가 돈 아깝고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쓰냐고 본인이 한다고 해서 그러시라 했어요. 아기는 여아이고 신생아 때 제가 관리를 잘 못해준 적 있었는데 그때 기저귀 발진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모가 보더니 오염된 기저귀 써서 그렇다고 당장 청기저귀로 바꾸라고 계속 간섭을 하셨어요. 지금은 발진 없이 뽀송한데도 계속 잔소리. 그래서 청기저귀 주문했고 한번 써보자마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고 잘 때 빼고는 계속 기거나 잡고 서서 걷거나 하는 아기라 소변이 다 새고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시모한테 청기저귀 보여주며 불편해서 못 쓰겠다니 본인 때는 노란 고무줄 튕겨가며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히게 잘 나오는데 뭐가 힘드냐며 엄마가 이런 것도 해야 된다며 그냥 말하기 싫어 입 닫았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집에서 아기 봐주고 일당 받아서 본인 집으로 가던 시모한테 앞으로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일한다고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해뒀어요. 물론 거짓말이고요. 그러니 당분간 어머님 집에서 아기 봐야 한다 괜찮냐 물으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아기 챙겨보낼 때 청기저귀 넉넉히 넣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아기 찾으러 가니 청기저귀 아닌 일회용 기저귀를 차고 있길래 이거 왜 이러냐 물으니 시모할 아기가 침대랑 소파에 오줌이 새서 난리라고 매트리스는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소파도 냄새가 배일 텐데 어쩌냐고 제 머릿속에서 예상했던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니 속으로 너무 고소했지만 아기를 침대에 올라가게 하면 어쩌냐고 떨어지면 큰일인데 그리고 아기 피부 발진 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이런 건 어른들이 희생해야 되고 아기 키우다 보면 이런 일 허다하지 않냐고 어머니는 셋이나 키우셨으니 잘 알지 않으시냐고 차분히 대꾸했더니 얼굴이 완전 썩어 있었어요. 그냥 아기 안고 나오면서 쉬시라고 하고 나왔는데 뭔가 통쾌한 것이 좋았어요. 모레부터는 그냥 아기 안 보내고 시터이모 다시 부를 계획이에요. 혹시나 해서 남편한테 침대 소파 책임지라고 할까봐 남편한테도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여기서 당신 줄 잘못 써면 크게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못 박으니 알았다고 엄마 차단할까? 묻더라고요. 전국의 시어머님들 육아 대신 해줄 것 아니면 간섭들 마세요.